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유치에도 당연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첫 단계, 투자를 제일 처음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김가영이고요.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창업 관련해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다시 이렇게 훑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업자들은 당연히 기회를 찾게 되겠죠. 기회를 찾으면서 그 기회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최초의 그런 간단한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죠. 이거를 들어보고 굉장히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팀이 구성이 됩니다. 팀이 구성이 되면 그 팀을 가지고 지배구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코파운더라고 해서 50대 50씩 이렇게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창업자가 100%라든지 80%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때 바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팀원이 모이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시드머니라는 거를 받게 되죠. 대부분 이 시드머니를 받을 때 맨 처음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들에게서 먼저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자금이라는 게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엔젤, 엑셀러레이터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처음 지분을 받을 때 한 10% 정도 이렇게 지분율을 주고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거치면서 저희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후속 투자를 좀 더 스케일업해서 받게 되고 성장 쭉 하시다가 엑시스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창업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쭉 보면 크게 4가지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운더가 있죠. 당연히 파운더가 있어야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파운더가 시장에서 이건 되겠다 라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하고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보고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팀원을 구성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4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리소스라고 해서 자원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다 균형적으로 잘 어우러졌을 때 이런 창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고 티몬스라는 학자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리소스에 대한 부분, 리소스에도 유형자원, 무형자원, 인적자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투자를 받아야 하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투자를 안 받고도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좀 재미있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남들보다 이런 시장 환경을 활용을 해서 더 빠르게 고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이제 일컫기도 하고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 기반으로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기술 변화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빠르게 규모 있게 가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 유치와 기업 성과 간에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너무 옛날부터 있어 와서 이제는 투자 유치는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거의 공식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게 많이 밝혀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를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당연히 돈이 생기죠. 네,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시겠죠. 그리고 홍보를 위한 마케팅을 확대하실 거고요. 필요하신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매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를 받는 투자자가 생기게 되면요. 그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우리에게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엑싯이라든지 창업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좋은 파트너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IR이라는 걸 하실 거잖아요. 이 IR을 하시면서 일단 첫 번째로 투자를 받는 투자자들에게 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검증받는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고 나서 이제 성장을 막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지잖아요. 그때마다 CEO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어떤 거였지라는 물음을 많이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고 리스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도 이제 키우시는 이런 것들을 다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는 사실은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할 때 옆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처럼 지수 함수 성장이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어떤 기술이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든 다른 기업 대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IR을 하실 때 이런 성장 가능성을 잘 어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실제로 영위를 해 나갈 때 어떤 단계로 투자금을 받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이제 J커브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시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단계가 있고 보시면은 시드 단계는 엔젤 투자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 뭐 패밀리, 뭐 프렌즈 뭐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먼저 받아요. 보통 1년에서 3년 이하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극초기 기업이라고 하고요. 시드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Value of Death라고 보이시죠? 죽음의 계곡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 3년 이하 초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실제 사업화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생각한 것보다 기술 개발이 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해서 후속 투자를 못 받아서 스탑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엔젤 투자 그리고 뭐 시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 시리즈 A, B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하는 투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B 단계까지를 우리가 얼리 스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엔젤 투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성이 좀 다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 특성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투자 유치할 때 좀 포지션을 다르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을 했는데 국내에 있는 모험 자본들이 이런 종류가 있어요. 3년 이내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이 이제 막 나오는 단계, 만들어지는 단계고 크라우드 펀딩, 엔젤, 엑셀러레이터라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 기금 이렇게 또 추가가 되겠죠. 이제 3년 이후부터는 뭐 벤처 펀드, 모태 펀드, 벤처 캐피탈 이런 조금 규모가 큰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큰 규모의 사모 펀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업 생태계에서 만나게 되는 플레이어들을 한번 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학생분들도 있으실 거고 대상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시겠지만 만약에 대학생이시다 이러면 요즘 이제 각 이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창업 지원단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대학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 지원단의 그런 제도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일반인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이렇게 창업을 딱 해요. 그러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플레이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젤 또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 두 플레이어는 투자하는 대상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들을 한번 거치고 나서 받게 되는 게 이제 벤처 인베스터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체크를 해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 창업국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딱 하셨을 때 이런 그 가버먼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가버먼트를 만약에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를 받기가 약간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이상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를 보면서 이 유형별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